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의 분주함이 조금씩 잠들고 이제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이 밤, 매일 밤 트로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바쁜 하루도 있었고 조금 여유로운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하루를 잘 보내신 여러분께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엔 아무것도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귀만 기울여 주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름은 부르면 괜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름, 노래보다 그 사람의 카리스마가 먼저 떠오르는 이름, 나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나훈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황제, 가왕, 전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1947년 또는 1951년 2월 11일 경상남도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난 나훈아. 본명은 최홍기. 전쟁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던 부산에서 시작해 지금은 대한민국 트로트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 가수입니다. 120곡이 넘는 히트곡, 200장 이상의 앨범, 1200곡 이상의 자작곡. 이 숫자들만으로도 그의 위대함을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한 시간은 숫자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훈아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인생에 조금은 묵직했던 순간, 조금은 버텨야 했던 시간을 천천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트로트 황제, 가왕이라는 별명 뒤에 숨겨진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울림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저와 함께 나훈아라는 웅장하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매일 밤 트로트,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나훈아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정확한 날짜나 장면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때의 느낌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목소리는 다르다. 저 사람은 황제다. 나훈아의 첫인상은 유난히 압도적입니다. 묵직한 저음, 절묘한 고음, 그리고 전매 특허인 꺾기.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창법이었죠. 나훈아 특유의 창법은 가요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으며 수많은 가짜 나훈아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달리 나훈아의 노래는 다른 가수가 자기만의 색을 입혀서 노래하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되는 노래로 유명합니다. 나훈아의 노래를 소화하다 보면 자칫하면 어설픈 모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이나 나훈아의 창법은 엄청나게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훈아의 무대는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와, 잘한다가 아니라 와, 저건 신이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죠. 나훈아의 노래에는 유난히 무게가 있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을 온 힘을 다해 부르는 느낌. 마치 마지막 노래처럼 인생을 건 무대처럼 부릅니다. 그 진심과 카리스마가 억지스럽지 않아서 더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더 귀해지지 않나요? 젊을 땐 화려한 게 좋았지만 지금은 진짜라는 게 얼마나 큰 울림인지 알게 됩니다. 나훈아는 그 진짜 실력을 노래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 괜히 가슴이 웅장해지고 괜히 숙연해집니다. 나훈아의 매력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1966년 또는 1968년 데뷔 이후 60년 가까이 흔들리지 않은 그 실력, 그리고 어떤 무대를 서든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그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존경이 들어갑니다. 저 사람은 진짜 황제다. 저 사람은 노래에 인생이 담겨 있다. 특히 중년 이상 분들이 나훈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에서 시대가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1970년대 남진과 함께 한 시대를 양분했던 그 시절, 그 시대의 향수, 그 시대의 감성이 목소리에 묻어납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던 시절, 힘들었지만 서로를 믿었던 시절. 그래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나훈아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시대를 안다. 저 사람은 역사를 산 사람이다. 그래서 나훈아의 노래는 무대 위에서 끝나지 않고 시대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설거지하다가 혼자 있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날 때, 그럴 때 괜히 나훈아 노래가 떠오르는 건 그의 노래가 시대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 TV에서 나훈아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 범상치 않다.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에서, 눈빛에서, 무대 장악력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진짜 카리스마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들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나훈아의 진짜 카리스마는 마치 오래된 명품처럼 깊은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나훈아가 노래를 부를 때를 보면 한 팔만 들면 자기가 작사 또는 작곡한 노래이고 작사와 작곡을 다한 노래를 부를 때는 양팔을 위로 올리는 퍼포먼스를 취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관객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 이 노래는 나훈아의 인생이구나.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훈아의 무대는 카리스마의 교과서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무대를 지배합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나훈아는 우리 시대의 황제 같은 가수였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실력, 거칠애보다 진심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인기는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결과였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들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보통 노래는 처음 들을 때의 충격이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서 감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훈아의 노래는 반대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가 느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건 아마도 그의 노래가 표면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울림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는 귀로 듣지만 나중에는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노래. 그게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나훈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훈아 노래는 혼자 있을 때 듣게 돼. 나훈아 노래는 인생을 돌아볼 때 듣게 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애정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존경이라는 느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인생을 돌아볼 때, 묵직한 위로가 필요할 때 나훈아의 노래가 함께합니다. 나훈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훈아의 대표곡들은 대부분 본인이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사랑, 영영, 울긴 왜 울어, 잡초, 무시로, 고향역, 공, 갈무리, 홍시. 이 노래들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훈아 자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잡초는 나훈아의 인생관을 잘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 노래는 성공의 노래가 아니라 버텨온 사람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는 노래 1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 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이 가사가 얼마나 많은 부부의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홍시는 어머니를 추모하는 노래입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세상을 뜬 모친이나 부모를 생각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나훈아의 기록이나 수상 내역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황제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훈아를 황제라고 부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나훈아는 항상 위엄 있고, 항상 카리스마 넘치고, 항상 무대를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황제의 모습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훈아, 본명 최홍기, 1947년 2월 11일 또는 1951년 경상남도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량동, 부산의 오래된 동네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훈아는 그곳에서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무역선 선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무역선 선원이라는 직업은 꽤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외국을 다니며 물건을 사올 수 있었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훈아의 집에는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축음기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축음기가 있는 집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나훈아는 그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민요, 일본 엔카, 미군 방송의 팝송,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린 나훈아의 귀를 거쳐갔습니다. 이 다양한 음악들이 훗날 나훈아 특유의 창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훈아는 체력과 폐활량, 근력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 나훈아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부산 대동중학교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당시 같은 리그에서 뛰었던 허구연 해설위원 1951년생 경남중 출신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중학교 때 나훈아가 야구선수로 뛰었다. 나는 부산 경남중학교, 나훈아는 부산 대동중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장기자랑을 할 때 노래를 정말 잘 불렀다는 소리를 들었다. 야구를 하며 단련된 강한 체력, 남다른 폐활량. 이 신체 조건은 훗날 그의 노래가 왜 그렇게 힘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나훈아는 대동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의 서라벌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간 것입니다. 당시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집안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라벌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봄 소풍을 우이동 골짜기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나훈아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불렀습니다. 함께 소풍 왔던 이웃 동덕여고 학생들까지 환호성을 질렀고 골짜기가 온통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당시 같은 반이었던 서양화가 이목일 화백 1951년생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시절부터 이미 노래 하나는 끝내줬던 인물로 기억한다. 결국 이후 가수로 데뷔한 이 자랑스러운 홍기나훈아의 본명을 위해 친구들이 너도 나도 엽서를 사서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날 이후 쟤는 노래가 다르다라는 말이 학교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처음부터 가수를 꿈꾼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성악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작곡가 심영섭이 오아시스 레코드의 손진석 사장에게 나훈아를 소개해줬습니다. 손진석 사장은 나훈아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 목소리가 범상치 않네. 손진석 사장은 나훈아에게 LP판을 무료로 녹음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LP판을 취입하는 데는 6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주택이 20만 원 정도 하던 시절이니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훈아는 이 기회를 잡았고 1966년 또는 1968년 대중가요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가수 데뷔를 반대했습니다. 원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등생이었던 나훈아가 꼭 의사나 판검사 같은 엘리트 직업을 갖기를 바랐던 아버지는 아들이 가수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훈아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픔이 나훈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훈아의 데뷔곡은 천리길입니다. 1966년에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물 음반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실물 레코딩 노래는 1968년 8월 16일 내 사랑이 확인됩니다. 천리길은 돌뿌리 가시밭길 산을 넘어 천리길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한동안 큰 인기를 누렸지만 배우의 노래 황금의 눈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나훈아는 새로운 홍보곡으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발표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노래가 나훈아를 가수로 부상시킨 진짜 첫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뷔 초기 나훈아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트로트계는 이미 기성 가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신인이 파고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나훈아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연습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역이 히트를 치면서 나훈아의 무명 시절이 청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 노래는 실향민의 아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나훈아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영영, 물레방아 도는데 등 히트곡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랑은 나훈아의 대표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 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이 노래는 각종 대중가요 관련 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선정되는 국민 애창가요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나훈아는 남진과 함께한 시대를 양분했습니다. 언론과 대중들은 두 사람을 라이벌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남진은 수려한 외모에 호방한 목소리로 대중성이 강했고 나훈아는 상대적으로 외모가 투박했으나 싱어송라이터로 음악성을 어필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노래의 성격도 달랐습니다. 남진은 도시의 세련된 이미지를 담은 가사를 주로 사용한 반면 나훈아는 고향에 대한 향수나 시골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담은 가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안 배경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나훈아는 부산 출신의 서민 집안이지만 남진은 전남 목포 출신의 매우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양쪽 팬덤에서도 라이벌 대립각이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공연장에 가면 남진 팬들은 나훈아에게 소도둑놈 저리 가라고 외치고 나훈아 팬들은 남진에게 돼지 멱다는 소리 치워라다고 외치며 공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훈아는 확고한 자기 색깔을 확립했습니다. 1982년 발표한 울긴 왜 울어와 잡초는 동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고까짓것 사랑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은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 두 곡은 뽕짝, 트로트 등의 단어로 불리며 쉽게 폄하되기 일쑤던 한국 성인가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노래들이었습니다. 1985년 나훈아는 역사적인 경험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사의 주체로 분단 40년 만에 처음 남북 이산가족 교환 상봉 및 남북 예술단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훈아, 하춘아, 김희갑 등 많은 연예인들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나훈아는 평양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평양 아줌마를 작곡했습니다. 오늘따라 지는 해가 왜 저다지 고운지. 이 곡이 발표되고 방송과 공연에서 불리자 많은 실향민과 탈북자들이 고향 생각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1989년 나훈아는 갈무리로 재기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 곡은 나훈아가 재기할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곡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에도 나훈아는 계속해서 히트곡을 냈습니다. 1992년 발표한 홍시는 특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 노래는 원래 후배 가수 김지혜의 앨범에 성류가 웃는 이유로 처음 등장했으나 뜨지 못했습니다. 나훈아 본인이 리메이크하여 대박이 나자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듣고 세상을 뜬 모친이나 부모를 생각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5년 나훈아는 고장난 벽시계를 발표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 노래는 의외로 나훈아가 작사 작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중민 작사, 박성훈 작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해석으로 이 노래는 또 다른 명곡이 되었습니다. 2017년 나훈아는 11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나훈아 드림 콘서트가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각각 3일씩 열렸습니다. 티켓은 서울 콘서트 3분 만에, 대구와 부산 콘서트는 10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재촉에 티켓 판매를 기다리며 예매를 했고, 인터넷에서는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로 효자와 불효자가 나뉜다며 입소문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 컴백 무대에서 나훈아는 남자의 인생이라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적인 느낌의 가사와 중장년층 남자의 삶에 대하여 나훈아 특유의 구성진 목소리로 부른 새로운 느낌의 신곡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던 그의 추석. 나훈아는 국민을 위해 콘서트를 열어 TV로 방영했습니다.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이 공연에서 나훈아는 신곡 테스형을 공개했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노래는 큰 화제가 되었고 나훈아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인생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1972년 6월 4일 나훈아는 어느 스토커에게 테러를 당해 한동안 입원했습니다. 사이다병 파편으로 왼쪽 얼굴을 찔렸는데 무려 72바늘이나 꿰맸고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였던 이상벽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괴난이 처음 난입했을 때는 무대에서 싸우는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자 사태 파악을 해서 괴난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나훈아는 가수 위기를 겪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개인사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나훈아는 영화배우 김지미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김지미는 나훈아의 재능을 크게 사서 예절과 서예 등 다방면에 걸쳐 가르쳤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도 나훈아는 서예에 능합니다. 나훈아는 훗날 김지미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라 평했습니다. 김지미도 진정 남편으로 믿고 의지할 남자였다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나훈아는 김지미와 헤어질 당시 그녀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는데 여자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지미와 이혼 후 나훈아는 가수 정수경과 동거를 하다 아들을 얻었고 1983년 연말에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1988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정수경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1993년 하와이로 거처를 옮기며 나훈아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아들의 결혼식에 나훈아가 불참한 이후로 둘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3년 4월 나훈아는 세 번째 부인 정수경과의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10월 8일 정수경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나훈아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에 합의하였고 재산분할로 12억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에는 나훈아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야쿠자와 여배우 K를 놓고 시비가 붙어 음경을 절단당했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헛소문이 너무 돌자 나훈아는 1시간짜리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훈아는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기자 회견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제가 지금부터 2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벗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서는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원한다면 아예 바지를 벗어 증명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훈아의 팬들이 나훈아를 굳게 믿는다고 외쳐서 진짜 바지를 내리지는 않고 일단락됐습니다. 이 퍼포먼스 덕에 여배우 K나 고자 스캔들은 한 방에 묻혀버렸습니다. 대중문화 기자 백은하는 이 퍼포먼스를 땅으로 내려왔던 셀러브리티가 그렇게 다시 하늘에서 빛나는 별로 올라갔다라고 평했고 음악평론가 차우진은 이런 카리스마는 어떤 지도자에게서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교주님이라 외칠만하다라며 극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로 연예인들이 악플이나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나훈아는 끝까지 자신의 철학을 지켰습니다. 스타란 하늘의 별과 같아야 한다며 신비주의를 견지했습니다. 방송 출연도 거의 하지 않고 신곡도 오직 콘서트에서만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은 발매를 개시하자마자 10초도 안 되어 동나기 때문에 콘서트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 방탄소년단, 이승환, 한국 시리즈 7차 정급으로 티켓을 예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2일 나훈아는 마침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24 고마웠습니다. 마이너스 라스트 콘서트 서울 공연을 마지막으로 완전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60년 가까운 가수 생활, 120곡이 넘는 히트곡, 200장 이상의 앨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훈아는 무대를 떠났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에서는 나훈아의 노래가 우리 삶의 어떤 장면으로 남아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듣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노래가 나의 인생이네. 오늘 이 코너는 나훈아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훈아의 노래와 함께 흘러온 우리 인생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사연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저는 올해 73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나훈아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용기를 냈어요. 이 세상에 하나 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이 가사가 제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 생일날 이 노래를 틀어놓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여인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만에 처음 듣는 사랑 고백이었으니까요. 나훈아 덕분에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DJ 공감. 50년을 함께 사신 부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러웠죠.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50년을 함께 산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증명입니다. 나훈아의 사랑으로 아내분께 고백하셨다니 정말 멋집니다. 아내분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0년 만에 듣는 사랑 고백. 부부란 그런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가끔은 말로 표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아내분과 행복하게 사세요. 사연 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어머니를 5년 전에 여의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녀 5을 키우시느라 몸이 다 망가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훈아의 홍시를 들었어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 노래를 들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홍시를 따서 저희에게 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안 드시고 자식들만 먹이시던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 홍시 한번 사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나훈아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니를 추억해요. 그리고 울어요. DJ 공감. 어머님을 먼저 보내신 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님. 자식들을 위해 당신은 희생하신 어머님.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우시죠? 나훈아의 홍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노래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애절하게 표현한 노래가 또 있을까요? 홍시 한번 사드리지 못한 게 후회되신다고 하셨지만 어머님은 아실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요. 당신이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는지. 어머님을 위해 잘 사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사연 3 이혼 후 혼자 사는 남자.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헤어졌어요. 제 잘못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나훈아의 무시로를 듣다가 울었어요.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 가사가 제 마음 같았어요. 이미 이혼했는데, 이미 헤어졌는데, 그래도 가끔 아내가 그리워요. 잘못은 제가 했지만 30년의 세월이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나훈아 노래를 들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봐요. 그리고 후회해요. DJ 공감. 이혼을 경험하신 분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가요? 잘못은 당신이 하셨다고 하지만 후회하고 계시니 이미 반성하신 겁니다. 나훈아의 무시로는 정말 이별의 아픔을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하지만 30년의 추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남은 인생을 잘 사세요. 사연 4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 저는 올해 85입니다. 북한 평양이 고향이에요. 625 전쟁 때 피난 나와서 부산에 정착했어요. 평양에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남았어요. 70년이 넘도록 고향에 가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훈아의 대동강 편지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대동강아 내가 왔다. 을밀대야 내가 왔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대동강에 을밀대에.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고향에 가보고 싶어요. DJ 공감. 북한이 고향이신 분 얼마나 그리우십니까? 70년이 넘도록 고향에 가지 못하다니. 부모님과 동생들을 만나지 못하다니.
나훈아의 대동강 편지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노래입니다. 나훈아도 1985년 평양을 방문한 후 이 노래를 만들었죠. 할아버지, 고향에 꼭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꼭 대동강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연 5사업 실패 후 재기한 남자.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5년 전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10년 동안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빚만 몇 억이 남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런데 나훈아의 잡초를 들으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은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저도 잡초처럼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저도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은 빚을 다 갚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훈아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DJ 공감. 사업 실패를 경험하신 분 정말 힘드셨을 텐데 다시 일어서셨다니 대단하십니다. 10년 동안 일군 사업이 무너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절망인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잡초처럼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나훈아의 잡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입니다.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빚을 다 갚으시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니 정말 멋집니다. 계속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연 육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어머니. 저는 50대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있어요.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나훈아 콘서트에 같이 갔었어요. 아들이 나훈아를 너무 좋아해서요. 콘서트에서 나훈아가 사내를 불렀어요.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지 않았다. 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도 저렇게 사내답게 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힘들 때마다 나훈아의 사내를 떠올린다고 했어요. 나훈아 덕분에 아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DJ 공감. 군 복무 중인 아드님을 둔 어머니,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나훈아의 사내는 정말 많은 남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입니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간다는 가사가 얼마나 멋집니까? 아드님이 군대에서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떠올린다니 잘 버티고 계시겠어요. 어머니, 아드님을 믿으세요. 사내답게 군 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겁니다. 사연 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버지를 10년 전에 여의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막노동을 하셨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나훈아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건배를 자주 부르셨어요. 냉정한 세상, 허무한 세상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세상은. 아버지는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소주 한 잔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도 힘들 때 소주 한 잔 하면서 건배를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나훈아 노래를 통해 아버지를 추억해요. DJ 공감. 아버님을 먼저 보내신 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우시죠. 평생 막노동을 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신 아버님. 아버님의 고생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나훈아의 건배는 힘든 인생을 살아온 분들의 노래입니다. 아버님도 이 노래를 부르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셨겠죠. 아버님을 위해 잘 사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사연 8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저는 이른입니다. 손주를 키우고 있어요. 딸이 이혼을 해서 손주를 제가 키우게 됐어요. 손주가 8살인데 가끔 아빠를 그리워해요. 그럴 때 저는 손주에게 나훈아 노래를 들려줘요.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면
손주가 조금 진정돼요. 나훈아의 목소리에는 뭔가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손주와 함께 나훈아 노래를 듣다 보면 저도 위로받아요. 나훈아 덕분에 손주와 함께 버티고 있어요. DJ 공감. 손주를 키우시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딸의 이혼으로 손주를 키우게 되셨다니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 손주는 잘 자랄 겁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손주에게도 위로가 된다니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계속 손주와 함께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분은 고향 마을, 어떤 분은 젊은 시절의 사랑,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 어떤 분은 힘들었던 시절. 그 노래는 특정한 추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기억을 끄집어내면서도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다. 이 말을 노래로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의 노래는 인생을 돌아볼 때 더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나훈아 노래를 찾으시나요? 기분이 좋을 때보다는 마음이 무거울 때, 혼자 있을 때, 인생을 돌아볼 때 더 찾게 되지 않나요? 그건 그 노래가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나훈아의 노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 묵직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듣게 됩니다. 특히 사랑은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노래를 들으며 결혼식 날을 떠올립니다. 결혼식에서 나훈아의 사랑이 울려 퍼졌고 신랑이 신부에게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 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그날의 설렘, 그날의 행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 50주년 기념일을 떠올립니다. 자녀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불러줬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 이제 백발이 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자녀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장면, 감사의 장면, 함께한 시간의 장면. 노래를 듣고 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잘 살아왔어. 우리 사랑은 진짜였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을 지나쳐왔지만 그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괜히 아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훈아의 노래는 그 시간을 묵직하게 꺼내놓게 합니다. 고향역을 들을 때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고향을 떠나던 날을 떠올립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그날. 기차역에서 부모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 가사를 들으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코스모스가 피어있던 작은 기차역, 울먹이시던 어머니. 또 어떤 분은 군 입대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고향역에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던 그날.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고향역을 들으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어린 동생들이 울던 모습, 아버지의 무거운 표정. 나훈아의 노래는 이렇게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됩니다. 잡초를 들을 때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서던 날을 떠올립니다. 모든 걸 잃고 빚만 남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바람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잡초다. 발표도 다시 일어선다.
또 어떤 분은 이혼 후 홀로 자식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워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잡초를 들으며 버텼습니다. 나는 잡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나훈아의 노래는 이렇게 우리의 버팀을 기록합니다. 힘들었던 장면, 포기하지 않았던 장면. 이 코너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장면 하나쯤은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 장면이 힘들었다면 그걸로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버텨냈으니까요. 여러분, 나훈아의 노래는 특별한 날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평범한 날, 힘든 날, 인생을 돌아보는 날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오래 남습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나훈아의 콘서트에 가본 분들은 말합니다. 콘서트가 아니라 인생 수업 같았어요. 나훈아가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관객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훈아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앱니다. 가수와 팬의 거리를 좁힙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듭니다. 어떤 팬은 콘서트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훈아가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라고 말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수고했어. 나도 잘 살았어. 이게 바로 나훈아입니다. 수천 명 앞에서 노래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사람. 나훈아의 노래를 인생의 배경음악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훈아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리되고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나훈아 노래를 듣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에 나훈아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나훈아는 우리 인생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 그 평범한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라디오 옆에 편하게 있으면서 쉬어가세요. 나훈아의 대표곡들은 각각 다른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영영은 이별의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첫사랑과 헤어진 날, 오랜 연인과 이별한 날. 이 노래가 함께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는 위로의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고까짓것 사랑 때문에. 시련의 아픔으로 울고 있을 때 친구가 이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무시로는 그리움의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며 혼자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울지 말라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은 깨달음의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이 노래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홍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함께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배는 인생을 돌아보는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냉정한 세상 허무한 세상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세상은. 퇴직 후 동료들과 마지막 회식을 할 때 이 노래로 건배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장면으로 남는 이유는 그 노래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귀로 듣지만 두 번째 들을 때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세 번째 들을 때는 인생으로 듣게 됩니다. 이 코너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인생 하나쯤은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 인생이 힘들었더라도, 아팠더라도 그 인생이 당신의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훈아의 노래는 성공한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살아온 사람, 버텨온 사람, 인생을 알아가는 사람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오래 남습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황제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인생을 쉽게 만들진 않지만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가끔 나 자신을 인정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겨도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에 비해 못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살아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나훈아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내 인생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살 때는 힘든데 돌아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힘들었던 날도, 외로웠던 날도,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그 모든 날을 견뎌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도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해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도합니다. 그동안 긴장했던 것들이 풀리는 거죠. 오늘 밤은 그렇게 자기 편이 되어주셔도 됩니다.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도 잘 살았어. 내 인생도 소중해. 나훈아도 평탄한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반대, 테러 사건, 이혼, 온갖 스캔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인생이 지금의 나훈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 겪어낸 그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와 비교하며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외로우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진지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우리를 위로하는 건 거창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노래는 그냥 옆에서 수고했어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해요. 내일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라디오를 끄고 나서도 이 말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지금 이대로도 소중해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황제예요. 우리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을 비교하고, 직장 다닐 때는 연봉을 비교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를 비교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을 비교했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나아 보였고, 나는 항상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 비교하면 안 될까요?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를 인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훈아의 노래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소중해요. 많은 걸 겪었고,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도 잃었고, 꿈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지혜도 얻었고, 경험도 얻었고, 인생의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전의 우리보다 훨씬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겉만 봤지만 이제는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밤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 그럴 때는 나훈아 노래를 들어보세요. 사랑 같은 따뜻한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괜찮아. 나도 잘 살았어. 내 인생도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운 날들을 견뎌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이 두려워도 우리는 또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아니까요. 우리는 사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나훈아의 노래가 그걸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의 인생은 의미 있어요. 내일도 괜찮을 거예요. 오늘 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훈아와 함께한 밤 어떠셨나요?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나훈아라는 황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묵직했을 수도 있고 울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나훈아라는 이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인정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방송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끔은 내 인생을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인생입니다. 나훈아의 노래 안에는 우리와 비슷한 인생, 우리와 비슷한 무게, 우리와 비슷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듣고 나면 괜히 가슴이 먹먹하고 괜히 숙연해지고 그래도 내 인생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많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꿈을 위해, 누군가는 묵묵히 자기 인생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셨겠죠. 그 인생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밤 트로트는 가벼운 노래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도 건네는 라디오가 되고 싶습니다. 묵직하게, 진하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훈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의미 있는 라디오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디오를 끄고 나서도 오늘 밤의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트로트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